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이른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저희 행사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B180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성필입니다. 모던 그로스 스택은 2018년 9월 마테크와 에드테크 그리고 풀퍼널 그로스에 대한 지식 공유 세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AI와 AX, 그로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글로벌 진출까지 디지털 성장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MGS부터 저희는 이 행사를 단일 컨퍼런스를 넘어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그로스 위크로 확장합니다. 더 다양한 세션,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더 많은 네트워킹 기회까지 더 많은 배움과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MGS 위크가 뜻깊은 이유는 지금 이 행사장 바로 옆에 있는 코엑스 글랜드 볼룸에서 유니티가 주최하는 유나이트 2026년 행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그로스와 그리고 제작과 관련된 이 두 개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풍성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의 MGS 2016 행사는 7회차 2천여 명의 오프라인 참석자와 1,000여 명의 온라인 참석자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100개 이상의 현장 미팅이 이루어지고 27개의 세션, 18개의 파트너사가 참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5개의 미니 MGS 이벤트와 무엇보다 오늘 이곳에서 7시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저녁 네트워킹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들은 네트워킹까지 즐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저희 그 행사를 후원해주신 모든 파트너사들과 아낌없이 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신 스피커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그로스 트렌드 그리고 AI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 제가 오프닝에서 크게 3가지의 키워드를 좀 전망한 바 있었는데요. 개인정보에서 AI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퍼스트, 세 번째로는 마테크, 에드테크의 AI 에이전트화라는 3가지 주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주제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난 1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2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꼽자면 당연히 AI와 에이전트일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단어 없이는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AI와 에이전트는 우리의 업무와 일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은 이 MGS를 준비하면서 한 분과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큰 프로세스를 스텝별로 하나씩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명이 새로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게 했더니 성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얻은 되게 큰 인사이트는 뭐냐면 AI는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파괴적인 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기반에서 다시 쓰는 혁신적인 구조가 AI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시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무의 경계가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마케터, 데이터 애널리스트, PM, 그로스 엔지니어 다양한 직무들이 프로토타이퍼, 빌더, 스위퍼, 그로어, 메인테이너처럼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되 그 단계만 나누는 식으로 직무의 경계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당연하게도 더 이상 앱 출시와 운영에 있어서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148개의 코스를 지난 1년간 출시를 했는데 그 1년간 출시한 148개 코스를 그전에는 거의 12년에 걸쳐서 출시할 만큼 압도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마테크를 다루는 컨퍼런스 보니까 이 마테크 솔루션들도 기능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 워크플로우 전체를 완성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리고 성과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앰플리튜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제품을 분석하고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제로 코딩 에이전트와 교류해서 구현까지 이어지는 제안을 넣을 수 있게 되고요. 에어브리지와 같은 MMP는 능동적으로 광고 캠페인 성과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캠페인 셋업 그리고 광고 소재 제작, 예산 분배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키고 있지만 에이전트가 앞으로 더 능동적으로 됨에 따라 오히려 인간은 그런 여러 에이전트에게 보고받고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로 인간의 역할이 점점 이동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존 구조 위에 한 층을 더 쌓는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아예 처음에 기반부터 다시 쓰는 것, 그것이 저희는 이 AI가 불러온 변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Stack AI Rewrite Everything으로 잡았습니다. AI와 에이전트가 앞으로의 모던 그로스 스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일주일을 통해 AI와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계신 자사 서비스의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시길 바라며, 이 AI와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로스를 읽어가시고 또 글로벌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 연사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스푼과 비글루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푼랩스의 최혁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간단하게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혁재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여기 계신 분들께 스푼과 비글루 서비스 그리고 스푼랩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스푼랩스는 오디오 플랫폼 스푼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신규 사업으로 쇼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루라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그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마케팅회의가 많이 나올 텐데 월 한 70억 정도 글로벌 타겟팅으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거의 1년에 8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광고 예산을 글로벌 진출에 쓰고 계시고, 또 전체 회사의 매출이 70% 이상이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서비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글로벌 진출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좀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푼과 비글루 서비스 초기에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용자의 지갑을 열 만한 서비스를 과연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홈그라운드인 한국에서 먼저 인정받는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겪었던 시행착오인데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막연하게 글로벌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진출을 했다가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실패라는 경험으로 받은 적이 있고요. 제가 스포츠랑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축구나 야구의 한국 리그랑 뭐 미국이나 메이저리그의 이런 스포츠의 허들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고객의 지갑을 여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진출하는 방식이 맞게 좀 동작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대표 선수들이 갔지만 이제 세계 문턱이 높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도 상당히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글로벌 앱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와 같이 이런 집요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나시는 순간들이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글루가 지금 런칭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초기 1년 성과는 기대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뭐 저나 마케터 팀원분들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근데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은 과연 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중국 회사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96으로 일하는 하드워킹 문화에 좀 놀랬고, 퀄리티가 낮은 중국 드라마들이 과연 글로벌로 왜 팔릴까,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기로 했고요. 그 전에 왜 안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더 잘 마케팅할 수 있어. 근데 그 선두 회사들의 그 노하우들을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정말 치밀한 계획적인 방식들로 동작하는구나. 심지어 저희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사 하나하나를 필사까지 했습니다. 저기서 왜 저런 대사가 나왔고 왜 저런 효과음이 나왔고 이런 것까지 뜯어보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하나씩 좀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제발 마케팅 노하우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머리 조아리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이 히트 작품을 그들한테 내주면서까지 마케팅 노하우나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중국은 영상 편집자들이 하루에 100개를 만든다. 저희가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저희 편집자분들은 정말 하루에 열심히 하면 한 5개에서 10개를 만드는데 도대체 하루에 100개를 어떻게 만드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그 AI를 활용하면서 하고 있다는 노하우들을 배웠고요. 뭐 후반에서도 나오겠지만 실시간성으로 대응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천 수만 개의 캠페인을 핸들링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선두에 있는 중국 회사들을 정말 열심히 또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하루에 UA 마케터가 100개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정도로 치열하게 뭐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결집시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좀 말씀을 주셔서 되게 인상 깊은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비글루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이 숏드라마라는 거는 이 AI의 발전을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AI가 앞으로 뭐 숏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ree, two, one. Freaking way. That psycho's my stepbrother? Well, this will be fun. 네. 엄청난 좀 그 퀄리티의 영상인데 처음에만 해도 뭐 이런 영상이 이런 정도 퀄리티까지 안 나왔을 텐데 되게 놀랍네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점이나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AI로 만든 컨텐츠를 시청자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만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 데이터에서 확인한 걸로는 시청자들은 AI로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다입니다. 그냥 스토리가 재미있으면 컨텐츠를 이미 소비하기 시작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의 작품들은 100% 다 AI로 만든 작품들이고 그냥 기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을 만들어낸 작품들의 클립들입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제작비의 10배, 20배 이상의 리턴을 가져다 준 작품들이고요. 저희는 향후 1, 2년 내에 개인 크리에이터 한 명이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해서 글로벌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쿼츠 파동이랑 비슷하다라고 항상 답변을 드리는데 1970년도에 시계 산업에서 쿼츠라는 부품이 보급되면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사치품의 시계가 그 단돈 몇만 원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술의 혁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기회를 잡은 세이코, 카시오, 스와치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로 급부상했고 전 세계 시계 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던
스위스의 수많은 시계 회사들의 70% 이상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AI 컨텐츠가 사용자들한테 팔린다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텐츠의 이제 본질이 재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AI로 만들었건 사람이 만들었건 그 재미의 본질에 충실하고 데이터도 좀 그런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중국 회사들이 이 영역을 좀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탑10 안에 든 곳이 이제 비글루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 영역에서 되게 글로벌에서 좀 잘하게 된 배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점을 좀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중국 회사들이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끈질김 이런 것들을 중국 파트너사들이랑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실패하고 회사가 폐업하기도 했는데요. 슈퍼드라마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한국, 일본에서 2년 사이에 한 10개 정도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이고 여기서 비글루가 어떻게 살아났냐라는 질문을 저희도 스스로 해봤는데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뭔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고 다시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정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열하게 겸손하게 정진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조금 AX나 AI로 넘어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푼레스 내부에서도 AX를 많이 추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조직 안에서 이 AI를 그로스와 마케팅에 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향후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앞서서 답변 드린 대로 영상 편집자분이 하루에 100개 정도의 컨텐츠를 AI를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해내고 계시고요. 한 명이 100개를 만들면 그 100개의 마케팅 에셋을 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터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일련의 과정을 아까 뭐 말씀하신 에이전트들을 개발을 해서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을 엄청 속도 내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루에 100개의 영상 크리에이티브를 생산해낸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로 그것을 전달받아서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사전 대담을 대표님이랑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에이전트가 마케팅 성과를 이제 보고하고 이에 따라서 마케터분들이 예산 배분, 소재 제작 등의 뭐 최적화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좀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청중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다르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방식은요. 이것도 뭐 선도 회사들한테 저희도 배운 기법인데 그 데이터를 실시간 단위로 분석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늘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하고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해서 버짓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을 했다면 지금 현재 비글루는 1시간 단위로 AI가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캠페인들을 분석을 해서 효율이 좋은 캠페인, 효율이 좋지 않은 캠페인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고요. 저희가 매시 정시간에 AI 에이전트가 슬랙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 A, 당신은 캠페인을 끄셔야 됩니다. 마케팅 B, 뭐 미국 지역에서 마케팅 효율이 좋아지고 있으니 예산을 증액하세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고 현재 이런 것들의 마케팅 예산 집행까지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이 과거의 최적화 단위였다면 그거를 1시간으로 줄여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1시간에 한 번씩 의사결정을 하고 최적화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3시간에 한 번 해도 되게 놀랄 일인데 1시간에 한 번 한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이제 그랬을 때 약간 저희가 초반에 이 대화를 시작할 때 글로벌 진출이라는 좀 화두를 던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좀 수미상관으로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앱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뭐 언어의 장벽이 많이 무너지고 뭐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로 많이 진출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스푼랩스는 어떻게 그 문제를 좀 극복해 오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나 주변 스타트업 또는 앱 개발사의 사례들을 보면 처음부터 막연하게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시진 않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한국에서 성과나 매출의 볼륨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볼까의 고민을 하시는데
뭐 한국에서 매출 100억, 1000억이면 해당 카테고리의 탑티어 앱이지만 글로벌로 나갔을 때 뭐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매출을 내는 앱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회사들의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겸손한 자세로 보면서 몰입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내부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해보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해보자. 그리고 실패했어도 빨리 다시 해보자. 이 뭐 린 스타트업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정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보통 잘 안 되는 회사들 보면 매출이 조금 나온다고 트래픽이 조금 늘었다고 또는 마케팅 버짓이 좀 늘었다고 그 뭔가 작은 성과에 작은 성공에 도취해서 기본이나 초심을 잃고서 실패하는 회사들을 많이 봤고 저희는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뭔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글로벌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또 비슷한 테마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치열하게 배우고 실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정진해라. 좀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전 질문이랑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한국의 앱들이 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좀 전하고 싶은 대표님의 조언이 있다면 이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경청하고 이 세션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생존의 문제이고 전쟁터처럼 치열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경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글로벌로 나가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매출이나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한국에서 먼저 검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 사용자들이 지갑을 여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단계별로 확장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국가마다 시장의 문화나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했던 실수인데 그 인도네시아의 마케팅을 하는데 강아지 캐릭터를 썼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슬람 문화에서 강아지는 안 좋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저 클레임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컨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또 중동 지역에서는 그 LGBTQ 장르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지화하기 위해서 뭐 스푼앱스의 내부 그라운드들인데 진출하는 국가의 현지인, 그러니까 뭐 외국어를 잘하는 인원이 아니라 현지인을 꼭 채용을 해서 그 해당 국가에 대한 마케팅 확장, 제품 확장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지면서 하시길 추천드리고 다음은 또 비용 얘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2배, 3배 들겠다가 아니라 시간이나 시차 이런 것까지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기회비용이 최소 4배에서 5배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마케팅과 제품의 확장에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동일한 규모의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또는 팀에서 한 5배 정도의 예산 정도를 할애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저는 한국에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로 진출해서 더 많은 성과들을 내고 이런 것들이 공유하는 자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사실 지금 대표님이랑 이렇게 20분 정도 대담을 나누면서 공통된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치열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정진하자. 그리고 AI 기술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00개의 컨텐츠를 하루에 만들고 또 1시간에 한 번 광고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이 정말 어렵다.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고 4-5배의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지인 분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계속 도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청중분들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스푼랩스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모집하고 계시고 또 비글루와 V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상과 관련된 그런 협력도 하고 계시니 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귀한 연사로 서주신 최혁재 대표님께 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